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담 도널드라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 한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갔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지낼 동안 저는 기숙사가 아닌 하숙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기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틀에 박힌 생활은 질려서 다시는 기숙사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 한국 학생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하숙집을 찾는 게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으니 구해지긴 하더군요. 그 하숙집은 저 같은 외국인과 한국인 섞여 있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 하숙생들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아주머니는 돈벌이보다는 취미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의 교류가 좋아 하숙집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집의 크기나 장식품들을 봐도 꽤 넉넉한 형편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다 보니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하숙집의 학생들과도 가까워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끌었던 사람은 컴퓨터 공학 전공의 22살 한국인 여학생 희진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하숙집 학생들 사이에서도 천사로 소문난 여학생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였습니다. 제가 몸살 감기에 걸려 아팠을 때도 직접 간호도 해주었던 친구였죠. 그렇게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감정은 어느 순간 점점 이성적 호감으로 바뀌어 갔고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어느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본래 방학이 되면 한국 학생들은 본가로 가곤 했지만 희진은 하숙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희진이의 오빠네 가족 때문이었는데요. 희진이의 오빠네 부부는 맞벌이 가정이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도 마땅치 않거니와 새언니도 아기 때문에 시댁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까지 있어버리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주말에만 가족을 보러 갔고 평일에는 여전히 하숙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와의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여름방학 때 그녀가 다니기로 한 일본어 학원에 같이 등록하기도 하고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에 가기도 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로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희진의 모습을 보면 역시 같이 봉사활동을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저도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진에 관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예상치 못한 휴강을 하게 되었고 저는 매일 같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운동만 하고 돌아와 낮잠을 잤습니다. 개강 초반이라 한참 바쁜 시기다 보니 하숙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집에 계시지 않았죠. 그렇게 1시간 뒤 잠을 깬 뒤 방문을 열었는데 2층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이며 조용히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소리는 희진의 방 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희진의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 방문이 있어도 다 들렸습니다. 희진의 목소리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영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으니 남자의 목소리는 휴대폰 스피커폰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우리 하숙집 남학생은 아닌 것 같았고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희진에게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저희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기가 막히는군. 사람의 약점을 잡아 곤경에 빠뜨리다니. 이 사실이 알려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5천만 원을 입금하세요. 만약에 입금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책임지지 않겠어요. 놀랍게도 희진은 남자를 겁주며 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희진이 맞았지만 제가 알던 상냥하고 순수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경질적이면서 도도한 톤으로 남자에게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죠.
심지어 남자는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까지 하고 있었지만 희진은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척해봤자 소용없어요. 제 짝사랑에 알지 못했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에서 귀를 떼고 다시 제 방 안으로 들어가 한숨을 쉬었죠.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렇게 사람이 우는데도 겁박하는 걸 보면 나쁜 짓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마냥 순진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희진을 피해 다니고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와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희진은 제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어느 날 저를 불러 요즘 왜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하냐, 자꾸 피하려고 하냐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걸어와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잔인하긴 했지만 자꾸 그녀가 매일 같이 말을 걸어와 난감한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녀나 저에게 모두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그러나 곧 제 말을 수긍했다는 듯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알겠어라고 힘겹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심했나라는 죄책감과 함께 안타깝다는 감정이 몰려왔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 후 저와 희진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1년의 유학을 마치고 하숙집을 떠날 날이 다가왔죠. 하숙집 친구들은 저에게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희진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본가에 내려가 봐야 한다고 송별회를 빠졌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을 보기가 불편해서였겠죠. 저는 최대한 그녀의 빈자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던 로버트가 갑자기 희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머릿속에 지워졌던 그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희진이가 내 여자친구 도와줬잖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는 희진이 중국인한테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던 여자친구를 도와줄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처음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집주인은 목돈으로 투자를 굴릴 수 있고 세입자는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제도라니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인들의 전세 사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에는 내국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재 방안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로버트의 한국인 여자친구도 홍콩계 중국인 집주인이 내놓은 저렴한 전세에 혹해 계약했지만 막상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까지나 상대방의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터라 그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여자친구는 희진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애초에 로버트의 여자친구를 희진이 소개해준 것이라 로버트의 여친과 희진은 그전부터 막역한 사이였거든요. 희진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애썼고 로버트의 여친과 함께 그 중국인 남자가 사는 곳까지 찾아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희진은 그 남자의 모습이 무척 낯이 익은 것 같다고 로버트의 여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분명 본 것 같았다고 했죠. 그러다가 며칠 뒤 희진은 기억이 났다면서 자신이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에 20대의 젊은 여자와 함께 팔짱 끼고 오던 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의 여자친구는 의아해했죠. 계약하던 날 전셋집 주인 부부를 처음 봤었는데 두 사람 다 상당히 나이가 지긋했던 걸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희진은 아마 그 두 사람은 불륜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텔 근처에 있는 카페라 그런지 대낮에 오는 커플 손님 중 상당수가 불륜으로 보이는 커플이었거든요. 희진은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로버트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커플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기 때문에 그때 몰래 사진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중국인 아내의 페이스북에 DM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고 했죠.
그 중국인 남자의 전화번호는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있었고 페이스북의 프로필 특성상 누구와 결혼했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라도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와이프의 페이스북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DM을 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로버트의 여자친구는 그러다가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희진은 그때 중국인의 집에 항의를 하러 갔을 때도 자기를 못 알아본 듯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진은 일할 때는 안경을 쓰고 유니폼인 모자까지 쓰고 있는 데다가 자기는 카운터 안쪽에서 음료수 제조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 몇 번 봐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뒤 2주 후 정말로 희진은 불륜 커플의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담보로 로버트의 여자친구에게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아무도 없는 하숙집에서 로버트와 로버트의 여자친구 그리고 희진까지 이렇게 3명이 모여 스피커폰을 틀고 남자와 통화를 하며 그 내용까지 모두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희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로버트랑 로버트의 여자친구까지 있었던 건가? 3사람은 하숙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희진을 오해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세 사기의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악당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송별회 다음 날 저는 희진에게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은 섭섭한 감정이 깊었는지 왜 이제야 다시 친해지고 싶어 하냐고 쌀쌀맞게 굴며 화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출국 전날까지 계속 희진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이렇게 오해와 미움으로 얼룩진 채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국하기 1시간 전 기적이 일어나 희진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보낸 메시지를 잘 읽어보았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과 안도의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저희는 먼 거리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현재는 제 애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 있군요. 만약 그때 제가 진실을 알게 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희진을 놓쳤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한국인 여학생을 오해했던 미국인 남자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